이 티슈 케이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딱 직사각형을 바느질만 해서 저 티슈 케이스 만드는, 참 쉽죠? 하루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실 세트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뜨개질은 겉뜨기만 쭉 뜨는 거라서 지난번에 떴던 이 티코스터랑 이 편물 자체는 아예 동일하거든요. 실은 이거는 또 다른 실이라서 이름 투표를 할 것이고, 일단 겉뜨기로만 쭉 뜨고 코 잡고 코 막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거 설명드렸던 거랑 아예 똑같은 거여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할 거고, 네모난 편물을 이 크기로 뜬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티슈 케이스 모양이 나오는지 그거 바느질하는 방법을 오늘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게 이거라고 쳐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만 뜬 다음에 바느질을 해가지고 저렇게 원통 모양, 원기둥 모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뜨개질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옆판이랑 밑판 동그라미를 분리하셔서 뜨시거나 아니면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원통 모양만 뜬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코를 주워가지고 뭐 코를 줄여가면서 뜨시거나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아예 정말 뜨리니 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이게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딱 직사각형을 바느질만 해서 저 티슈 케이스 만드는 이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 짧은 부분이 맞닿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공그르기라는 스티치 자수 방법을 활용을 할 거예요. 공그르기라는 거는 이렇게 이 맞닿는 부분 사이를 원단 위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쭉 꼬매주는 방법이고, 이게 다른 홈질이랑 박음질이랑 다른 점은, 홈질이랑 박음질은 이 원단 두 개를 겹쳐서 잡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잡고 여기를 쭉 꼬맨 다음에 얘를 한번 뒤집어줘요. 그러니까 앞쪽면에서 홈질이나 박음질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홈질이나 박음질을 하고 원기둥으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옆에 시접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 저희 옷들도 보면 이렇게 시접 부분이 다 있는데, 이게 이런 것처럼 아트양 같이 두꺼운 실로 작업을 했을 때 저 시접 부분이 생기면 거기가 되게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때는 저는 공그르기를 사용해서 원기둥 옆면 부분을 꾸며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몸 쪽으로 와 있는 편물의 오른쪽에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공그르기를 작업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 원단을 같이 이렇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할 거고, 맨 처음에 앞쪽에 있는, 제 몸 쪽에 있는 원단 뒷면에서 매듭 지은 실을 앞으로 꺼내주시고, 아래쪽 편물에 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거랑 위아래 원단을 맞잡았을 때 여기에 바로 위에 가는 그 위치로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옆으로 나오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식으로 바늘이 시작점과 끝점 외에 이 중간 부분에 바깥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셔야지 나중에 다 끝났을 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를 뜨듯이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렇게 아래쪽 천에 시작해서 위에 천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은 또 위에 천에 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여기 시작점을 똑바로 두고 이렇게 원단을 일자로 쭉 맞춰서 이 위에 천이랑 아래 천이랑 수직선상에 같은 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아래 천에 바늘을 꽂아주시고,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지점만 바늘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 실은 안쪽으로 감춰지게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붙어요. 여기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여기 위치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위치로 찔러 넣어서 여기 위치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리을자를 그리듯이 바늘을 이렇게 쭉 스티치를 넣어주면은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올 풀리지 말라고 한번 접어놔서 이런 시접이 생겨있는데, 그 원리 자체는 두 개의 천을 이렇게 생기는 시접 부분 없이 원기둥으로 꼬매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오면 공구르기로 아까 그 직사각형을 원기둥으로 만들기가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끊지 말고 바로 홈질을 할 거예요. 홈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듭 지었던 데 근처에서 실을 바깥쪽으로 통과시켜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천 안쪽으로, 원단 2개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겹 부분에서 홈질을 할 건데, 이렇게 천의 앞에서 뒤로, 뒤쪽에 실이 있죠? 원단 안쪽에. 이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쭉 스티치를 넣어주시는 게 홈질이고요. 이거를 조금 빨리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이렇게 오뎅꼬치 하는 것처럼 그냥 숭숭숭숭 같이 스티치를 넣어버립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홈질을 하시는 이 각 하나하나 점선의 길이가 최대한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길이를 유지하면서 작업해주시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막 2배, 3배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스티치가 커지지 않게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신경 쓰면서 저희 시작했던 지점까지 홈질로 쭉 돌려서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데까지 쭉 홈질을 마무리해주시고, 이번에는 끝에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이 나오는 이 상태까지 가주시고요. 이 나와있는 바느질한 실을 살살 잡아당기면서 이 맨 위에 부분, 원기둥의 윗부분에 주름을 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살살살 잡아당기면서 실을 조금씩 잡아당기면은 이 윗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쯤 이렇게 주름을 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름을 이 안쪽까지 나눠준다고 생각하시고 살짝살짝 꼬집으면서 이렇게 주름을 옮겨주세요. 이 원리로 티슈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휴지는 아니지만 이 바질 페스토 케이스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티슈를 씌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고양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어느 정도 쪽 잡아당겼을 때 이게 예쁜지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 상태면 됐다 싶을 때 매듭을 짚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이 윗부분 주름이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볼륨감 있는 그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티슈 케이스예요. 일단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이거랑 똑같은데 제가 합사실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티슈 케이스용으로 만든 편물이고, 이게 40코에 20단. 지금 아직 무명의 이 합사실로 만들어진 거고, 실측 사이즈로 해보면은 42cm 둘레에 15cm 정도? 42에 15cm 정도로 나오고, 이 편물이면 아마 웬만한 두루마리 휴지는 커버 가능하실 거고, 여기가 신축성이 약간 있으니까 뜨개질 이제 코막음까지 다 하고 났을 때 여기 끝에 남는 이 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그르기랑 홈질을 할 건데 이렇게 겹쳐놓고 공그르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돗바늘로 작업하기에는 실이 되게 두꺼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늘 없이 그냥 손으로 꼬매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천에서 뒤에 있는 천으로 통과시켜줄 거고,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최대한 같은 수직선상 점으로 통과시켜 나오고, 다시 뒤로 통과시켜 가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원단에 했던 공그르기랑 거의 동일한 건데 그냥 바늘 없이 손으로 간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서 좀 주름지거나 너무 당겨지면은 여기 부분만 휴지가 이렇게 안 덮이고 들뜨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게 그냥 이 편물 높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만 한 번씩 통과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바느질을 해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문 열고 내보내줬더니 또 안 들여보내준다고 그러고. 어떡하라고. 로즈도 유튜브에 나오고 싶대요. 그리고 원래 천에다가 할 때는 매듭을 짓고 끝내는데 그냥 요 실 한 가지를 가지고 매듭을 짓고 끝내는데 이런 편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구멍이 빵빵 날 정도로 이 편물 자체가 성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단에 매듭 짓는 것처럼 하면은 매듭을 엄청 크게 짓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하면 빠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그 시작코 잡을 때 남아있던 실 있잖아요. 얘를 웬만하면 안 자르고 얘랑 같이 묶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이거를 2번 묶어서 끝내기 전에 이렇게 쭉 펴서 봤을 때 여기가 유독 짧아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너무 좀 성글게 바느질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서 만약에 너무 성근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바느질했던 요 실을 조금 더 잡아 당겨주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제가 바느질을 할 때 너무 잡아 당겨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쪽이 바느질한 부분이 지금 찌그러졌다.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쪽 편물이랑 길이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오늘 잡음이 많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주신 다음에 매듭 짓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매듭을 지으실 때도 안 풀리게 단단하게 묶어야지 이러면서 빡 잡아당기면 이것도 다시 주름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매듭은 그냥 한 번 묶어주시고 여기 위치에 그대로 마감할 거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째 매듭 지어주실 때 2번 돌려서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편물도 같이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매듭이 단단하게 지어지고 이거는 돗바늘 통과시켜서 마무리해주셔도 되고 저는 또 귀찮으니까 그냥 손으로 합니다, 사실. 이 끝에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면은 바늘처럼 이 매듭을 잡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뒤적뒤적 해가면서 편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꼬리실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실을 다 숨겨주시고 이제 윗면을 동그랗게 쭉 홈질을 해가지고 주름 잡는 작업을 할 거예요. 새실을 꺼내와가지고 작업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끝에 매듭 하나 지어주고 시작할게요. 쭉 홈질을 해가지고 윗부분을 한번 쭉 둘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쭉 잡아 당기면서 그 마감할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휴지? 그냥 사용하던 거는 크기가 조금 작아진 상태니까 이렇게 완전 새 거인 거 그거 위에 얘를 씌워주시고 슝슝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살짝 주름 모양도 귀엽고 이렇게 슉 뽑아서 나오기 괜찮겠다 하는 그 위치가 잡히면은 실 잘라주시고 이 2개의 실 입구실과 끝실을 같이 한번 묶고 2번째 묶어주실 때는 2번 감아서 이렇게 편물이랑 같이 잡아 당겨주시면 매듭이 단단하게 돼요. 이렇게고 참 쉽죠? 하루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연습하면서 뜨는 건데 또 쓸모는 있게 그렇게 만들기 좋은 편물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드려보고 싶었어요. 아까 공그르기 했던 그 옆면 실 숨긴 거랑 똑같이 실 와리가리 하면서 또 숨겨주시면 됩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저희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여기 뜯어가지고 하시면은 이렇게 위로 도로록 뽑아 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휴지에서 티슈 케이스 씌워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가운데 심을 뽑아가지고 쓰시는 게 사용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 종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시작점을 손톱으로 끌고 보시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잡아 뜯으셔가지고 이 심지를 뽑아줄 거예요. 잘 구슬리시면서 이렇게 쑥쑥 돌려보시면 이렇게 심이 빠지고요. 여기에서 시작점을 이렇게 슥 잡아 당겨주시고 어디 가자. 얘가 시작점이네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완성한 티슈 케이스를
씌워주시고 시작점을 꼭 뽑아주시면 이렇게 도로록 풀리는 티슈 케이스 완성입니다. 이 실도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주기 댓글 이벤트 지난번처럼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댓글로 이 실 어때 보인다 기대평이랑 이 실의 이름을 제안을 주시면은 이번에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실 세트를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거는 완성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꼭 만들어보고 완성해보시길 바래요. 안녕!